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여기서 이제 오늘의 질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이렇게 전 세계 최고, 최대, 최초라는 수식어에 집착하게 될까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 석유의 가치 연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석유 말고 그 다음에 자국이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그런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랍에미리트는요, 전 세계에서 석유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석유 수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자국보다 오히려 더 많이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에 비해서 석유를 직접적으로 자국 내에서 캐낼 수 있는 가치 연수가 가장 얼마 안 남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예요. 이게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2040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석유를 다 캐서 쓰게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자, 그럼 2040년 근처라고 하면 이제 불과 20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 아랍에미리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20년 안에 향후 자신들이 다시 몇백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바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의 열사의 나라 중에 하나로 사막 말고는 별다른 어떤 산업 여건이라고 아니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척박한 환경에 많은 국제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려면 방법은 딱 하나죠.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투자를 했었을 땐 굳이 그 열사의 사막만 있고 모래바람만 부는 그곳에서 비즈니스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전 세계 어디 간 것보다도 여기가 더 쾌적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더 좋아야지만 많은 짐을 싸들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도 많은 제가 이제 정례적으로 강의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완주군에 있는 지방자치 공무원 연수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5급 승진 과정, 국장 승진 과정 이런 거 할 때마다 정례적으로 제가 강의를 갑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의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로직, 이런 걸로 제가 아주 베스트 모델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지역에 계신 유력한 어떤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좀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뭔가 부지를 조성해서 여기에 국가산단이나 아니면 어떤 농공단지는 의미 없다고 치더라도 국가산단이나 일반 산단을 조성해서 여기에 뭔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봐야겠다 하면서 건물도 짓고 뭐도 하고 토지도 조성하고 근처에 조경도 하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그분들의 스탠스, 나름대로 눈높이가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 많으시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에 이만한 게 있는데 우리 지방에 이 정도면 됐지 뭐. 서울에 10층 높이에 뭐가 있으면 우리는 5층이면 이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서울에 16차선이 있으면 우리는 3차로까지 정도 있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들로 서울은 어떤 때 지방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결례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지방에 이 정도면 뭐라는 게 바로 지방을 망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에서 버젓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아니면 서울에 버젓이 회사 사옥이 있거나 회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회사나 아니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우리 지방으로 오십시오라고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야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인근 지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다른 것들을 일부 생활을 못하는 걸 감내하고 오는 거지, 서울에 이만큼 있는데 그거보다 열악한 걸 제공해 주면서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했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다? 오히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기업과 여러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보다 더 멋스러운 걸 해야지만 그나마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의 현실에서는 서울보다 우리가 더 멋있는 걸 해서 그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인구를 우리가 유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두바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바이를 처음 설계했던 셰이크 모하메드는요, 두바이의 7개 부족장 중에 한 부족장에 해당되거든요. 그 셰이크 모하메드는 이 열사의 허벌판 사막만 있는 이 도시에 누군가가 와서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기로 하려면 우리가 뉴욕이나 런던이나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주지 않고서는 유치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게 뭐겠어요? 호텔 하나 짓더라도 세계 최고급 호텔, 빌딩 하나 짓더라도 세계 최고층 빌딩, 그 다음에 뭐 도시를 하나 조경하더라도 세계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해 줘야지만 여기에 누군가 와도 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정말 석유를 팔아서 번 돈, 그리고 얼마 가채 연수도 얼마 안 남은 그 금싸라기 같은 돈을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쓰기 시작한 겁니다. 과감하게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도시가 바로 지금 세계적인 도시 중에 하나이자 세계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인 이 두바이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죠. 자, 이제 왜 두바이가 세계 최초, 최고, 최대라는 말에 집착하게 됐는지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런 세계 최고, 최대, 최초라는 수식어라는 것은요, 언젠가 그 기록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한 아랍에미리트 수뇌부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랍에미리트에서 중동에서 제일 큰, 아니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어떤 건물을 지었대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제일 그게 귀에 거슬릴 나라 어디겠습니까? 중동의 진짜 맹주라고 자신이 자부하는 나라 어디예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가 몇 층짜리 빌딩이 생겼대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린 그거보다 더 높은 거지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몰 뭐가 만들어졌대요. 그럼 우린 그거보다 더 좋은 쇼핑몰 지어 라고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킹덤 타워라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빌딩을, 그건 뭐 공항에서 조금만 가면 시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빌딩이거든요. 그 빌딩을 이제 짓고, 그래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선의의 경쟁 속에서 아랍에미레이트도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버즈 칼리파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이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우는 이 엄청난 빌딩을 또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